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9일 오후 6시 37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내년 3월까지 한 8개월간 당을 이끌 대표로 이낙연 의원 전 국무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득표율은 60.77%, 2위는 김부겸 전 의원 21.37%, 3위는 박주민 의원 17.85%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애국가 재창을 생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애국가 재창을 생략합니다 하더니 바로 호국 영령 민주열사 등에 대한 묵념으로 들어간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집회에서 애국가 생략, 보통 애국가를 부르면 1절로 끝나는데 사실은 4절까지 다 불러야 되는데 애국가 1절도 안 부르고 그냥 생략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현 의원은 당선이 예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부겸 대구 출신 김부겸 전 의원이 요사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 생화학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한 게 문재인 핵심 지지층에 대한 호소였는데 그게 별로 실효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의원은 비교적 저쪽 진영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력이 우선 기자 출신이라는 데 있겠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 그리고 일본 특파원을 4년쯤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7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1년간 했네요. 그리고 국제부, 정치부 등등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고 비교적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실무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 복무도 했습니다. 육군 병장 출신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 장로교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전남지사를 했죠. 전남지사, 그리고 오선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분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 수락 연설 전문을 읽어보니까 특이한 게 여기에 촛불이란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분이 국무총리로 취임할 때는 모든 공무원은 촛불 정신의 구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촛불혁명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헌법 제7조 위반 아니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한 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에는 촛불이란 말이 빠진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친문 세력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한 2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험난한 대권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당을 이끌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다음 내년 3월부터는 내년 4월 7일에 재보선이 있고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곧바로 그 1년 뒤에 있을 2022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하니까 아주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분의 수락 연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종로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쭉 감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뭘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난 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그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 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가짜뉴스라고요? 제가 이낙연 대표에게 하나 바랄 것이 있다면 이분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기자 아닙니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과 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구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여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문재인, 이해찬 두 사람이 보여주는 분열의 이미지를 이낙연 씨가 어떻게 중화시켰느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협치에 나선다고요? 국회를 이런 식으로 이건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협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인사치레로 믿어보자는 이야기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혁신 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 말 믿고 싶네요. 제발 좀 겸손해 달라는 거죠.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인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평범한 수락연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 돌출형이고 특히 이해찬 같은 사람 앞으로 20년 더 해먹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연설을 듣다가 특히 문재인식의 역사 조작, 역사 왜곡 연설을 듣다가 오늘 이 여기 들으니까 이 이낙연 대표의 수락 연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재미는 없고 심심하고 뭐 특별한 이게 명언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마음이 약간 편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인용한 이 글이 윈스턴 처칠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은 유명한 방공 지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만든 용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방공과 연관시켜서 철의 장막이죠. 철의 1946년 연설인데, 미국에서 한 연설인데,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는 그게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칠 말을 인용을 하니까 참 좋네요. 저도 처칠 말 인용 한번 하겠습니다.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정치인을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위다. 우선 이낙연 씨가 당대표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 사실상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보석받아가지고 집에만 딱 갇혀 있는데 이 두 분을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촛불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또 발전이면은 이해찬보다는 발전이면 발전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제 이분의 앞길이 험난할 겁니다. 우선 전라도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도 출신이 나오면은 비전라도가 단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김대중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분도 결국은 JP와 손을 잡았습니다. JP. 그리고 본인이 김해 김씨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해가지고 경상도 표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32만 표 차이로 이회창 씨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재인과 같은 극좌 노선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극좌 노선과 전라도가 합쳐지면은 표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선 갈등, 문재인 노선과 이낙연 노선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어쨌든 촛불이 안 나온 남북관계가 언급되지 않는 수락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